거대한 빨대로 토성에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점점 커지고 있네요. 더욱더 커지고 더 커져요. 됐어요. 이제 거대한 고리를 추가해볼게요. 좋아요. 이게 슈퍼 토성이에요. 또 스테로이드 맞은 토성이라고도 불리죠. 이는 과학자들이 2012년에 발견한 진짜 물체예요. J1407b라는 이름의 행성이에요.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이게 진짜 뭔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 태양계의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곳에는 단단한 표면은 없겠죠? 그리고 만약 그 행성에 발을 들여놓길 원한다면 해까지 뚫고 그냥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또 갈색 외성일 수도 있어요. 이건 큰 행성과 완전한 항성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런 물체들은 항상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열핵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무거워야 해요. 하지만 빛을 발하고 열을 방출하기에는 갈색 외성의 반응의 힘이 너무 약하죠. J1407b의 크기와 무게를 가늠하기 위해 지구를 볼게요. 우리의 행성을 저울 위에 둔다면 6과 0이 21개 있는 톤이에요. 우리의 지구는 또한 지름이 약 12,700km예요. 이제 이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이에요. 이것의 지름은 지구의 11배예요. 또 318배 무겁고요. 만약 목성이 양동이라면 안에 1321개의 지구를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영웅 슈퍼 토성이에요. 목성의 거의 20배죠. 저울의 균형을 맞추려면 반대편에 6360개의 지구를 놔야 할 거예요. 이 행성의 고리는 너무 넓어서 만약 이게 태양계에 있었다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절반 이상의 공간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슈퍼 토성이 원래의 토성과 위치를 바꾼다면 맨눈으로 고리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보름달보다 더 클 테니까요. 아마 이 고리들도 우리 토성 주변의 고리와 같은 방식으로 생겨났을 거예요. 한 이론에 의하면 고리들은 한때 그곳에 있었던 위성의 잔해라고 해요. 당시 위성들의 궤도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위성은 공전하고 있던 거대한 행성의 조성력에 의해 산산조각 났어요. 예전에 위성의 작은 조각들이 거인의 궤도에 자리 잡았죠. 믹서기 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충돌해버린 거예요. 얼마 후 남은 건 기본적으로 거대한 행성 주변을 돌아다니는 먼지와 얼음 입자들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고리가 위성이 소행성이나 다른 위성과 충돌한 후에 나타났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나서 중력 믹서기가 작동하면서 위성의 잔해를 고리로 바꾼 거죠. 어떤 과학자들은 그 고리가 행성 자체와 거의 동시에 형성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가스구름, 우주잔해, 먼지로 된 행성 모양의 성운일 뿐이란 거죠. 후에 그게 아마 쪼그라들고 굳어져서 행성을 형성했을 거예요. 우리 슈퍼토성이 고리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아직 추측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고리의 질량이 지구의 80%라고 해요. 그 뜻은 J1407b의 궤도를 돌던 위성이 우리 행성과 거의 같은 크기였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고리 중간에 약간의 틈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슈퍼토성의 위성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략 화성 크기일 거예요. 만약 과학자들이 맞고 슈퍼토성이 사실 갈색 외성이라면 이건 굉장한 발견이에요. 과학자들은 슈퍼토성이 나이 먹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추측해보자면 갈색 외성은 에너지를 잃고 줄어들고 점점 사라지겠죠. 그리고 갈색 외성이 이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 흑색 외성으로 변해요. 그렇게 되면 블랙홀을 헷갈리기 쉬워요. 사람들은 아직 우주 어디에서도 흑색 외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흑색 외성이 형성되기까지는 수조에서 수천조 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우리 우주는 너무 어려요. 그리고 어떤 별도, 심지어 우주가 태어났을 때 나타났던 별들도 흑색 외성이 될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천체 중 하나는 꽤 긴 이름을 가진 백색 외성이에요. 이 행성의 나이는 약 110에서 120억 살이고 태양보다 절반 정도 차가워요. 그리고 아직도 식어가고 있죠. 이게 흑색 외성이 되기 위해서는 10에 0을 15개 더한 나이가 필요해요. 비교하자면 우주는 1.4에 0이 10개 붙은 나이예요.
과학자들은 흑색 외성이 암흑 물질을 먹으며 약 10의 0을 25개 붙인 시간 동안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이후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인 양성자가 붕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흑색 외성은 그냥 증발해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10의 0을 49개 붙인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하지만 양성자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훨씬 더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흑색 외성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10의 0을 1500개 더 붙인 연 후에 흑색 외성은 철의 별이 될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주의 대포알이 되는 거죠. 이 철의 구체는 갑자기 블랙홀로 변하기 전까진 우리 우주보다 수십억 배 더 오래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흑색 외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아주 길어요. 보통 별이 그 정도 늙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슈퍼토성은 만약 이게 갈색 외성이라면 이 상태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 맞은 토성은 우리 우주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행성이 아니에요. 이는 글리제 436b입니다. 이 행성은 트랜짓 기법을 사용해 찾았어요. 트랜짓은 행성이 모항성과 관찰자 사이를 이동할 때 일어나요. 월식과 비슷하죠. 이 행성은 지구 4배 크기이고 22배 더 무거워요. 거의 해왕성과 같은 거예요. 이곳은 이국적인 물의 세계인데요. 이곳의 물은 고체 형태지만 얼음은 아니에요. 온도가 약 섭씨 270도예요. 냄비의 물은 섭씨 100도에서 증기로 변해요. 하지만 글리제 436b에서는 극한의 압력 때문에 액체가 고체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또 이 행성의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 거대한 원형 구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돌고 있으면서 혜성처럼 보이는 긴 꼬리를 행성에 달아주고 있죠. 개자리 2는 지구상의 모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행성 전체에 다이아몬드가 흩어져 있거든요. 개자리 2는 너비가 지구의 약 2배, 무게는 8배 무거워요. 이 행성은 자전하지 않아요. 행성의 한쪽 면만이 항상 자신의 모항성을 향하고 있어요. 이곳의 표면 온도는 타는 불의 온도보다 거의 2배 높아요. 그리고 모항성의 탄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행성도 이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강한 압력과 온도는 탄소를 흑연과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걸 도와요. 안타깝게도 이 행성은 우리 집에서 40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로켓을 타고 그곳에 가려면 약 73만 년이 걸릴 거예요. 보석이 풍부한 또 다른 행성은 햇 P7b예요. 지구에서 약 1000광년 떨어져 있어요. 이 행성은 목성보다 60% 더 크고 거의 2배 더 무거워요. 그리고 모항성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지구에 이틀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항성에 너무 근접해 있어서 햇 7b는 거의 백색 외성만큼 뜨겁습니다. 만약 이 행성의 밤쪽으로 보면 특이한 구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구름이 커런덤 물질이 풍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것은 루비와 사파이어를 형성하는 바로 그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매우 비싸고 아름다운 보석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와스프 12b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어두운 행성 중 하나예요. 행성의 한쪽 면만이 모항성을 향하고 있죠. 이 행성의 표면은 너무 어두워서 모든 가시광선의 약 94%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블랙홀과 비슷해 보이죠. 모항성은 행성을 너무 뜨겁게 달구어 그곳의 물질이 계속 증발해요. 그리고 나서 항성의 강한 중력이 이 구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원반을 형성해요. 하지만 TRES-2b가 챔피언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어두운 행성입니다. 이것은 항성에서 오는 빛의 99%를 흡수해요. 이건 석탄 한 조각보다 더 많은 빛을 소모한다는 뜻이에요. 남은 빛의 1%는 거대 가스 행성에 의해 반사되어 붉게 보여요. 멀리서 보면 이 행성은 아주 사악해 보여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행성 중 하나는 PSR B1620-26b예요. 약 127억 살이 되었어요. 그 뜻은 빅뱅 이후 약 10억 년 후에 형성되었단 걸 의미해요. 이 행성은 너무 오래되어 두 개의 모항성이 진화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하나는 백색 외성이에요. 다른 하나는 초당 거의 100회 회전하는 펄서예요.
이 행성의 해돋이는 정말 멋질 거예요. 바로 지금 이 항성계는 밀집된 성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면 항성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행성의 운명을 알 수가 없어요. 케플러 438b는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 중 하나예요. 이 별의 크기는 12%에 불과하고 모항성에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생명 거주 가능 영역 내에 있어요. 이곳은 열기로 물을 증발하지 않고 추위에 물이 얼지 않는 최고의 지점이에요. 이 행성 표면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미래에는 이곳이 인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 해도 사람들이 이 행성에 도착하는데 약 470년이 걸리는데 이건 물리 법칙상 불가능하죠.